지난 강의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 진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진단한 의료 시스템의 핵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한국의 의사수 부족입니다. 전반적으로 의사수가 너무 부족해서 국민들의 후생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의 근거는 다른 선진국들, 특히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입니다. 그림은 OECD 회원국들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유럽 대륙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독일은 4.5명, 프랑스 3.4명, 스웨덴 4.3명 등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 것일까요? 사실 소비자는 건강 서비스의 소비에 관심이 있고, 의사는 건강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의사 외에도 병원, 의료기기, 간호사 등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건강 서비스 생산의 투입 요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가 투입 요소의 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사회가 투입 요소의 양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투입 요소의 양이 너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입니다. 투입 요소는 많은데 생산량이 너무 적을 때, 다시 말해 노동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 공급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생산되고 있는가, 혹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건강한가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의료 생산량 또는 의료 접근성의 척도로서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를 사용합니다. 그림은 OECD 회원국들의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진료 횟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높아서 의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의사 밀도가 비슷한 일본 역시 1인당 연간 진료 횟수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의사 밀도는 의료 서비스 생산량과 기계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만약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면 의사 밀도가 낮아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의 접근성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 역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림은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프레스튼 커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로축은 구매력 평가 1인당 소득 수준을, 세로축은 출생 시 기대 수명을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원의 크기는 인구에 비례합니다. 1인당 소득이 높을수록 출생 시 기대 수명이 높지만,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인당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한계 편익은 체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점들을 이어서 곡선을 만든다면 이 곡선은 건강 생산 가능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 수준에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건강 수준인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그 곡선상 혹은
그 위에 위치해 있다면 그 국가는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건강을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국가가 이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면 그 국가는 소득 수준에 비해 건강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구매력 평가 1인당 소득이 약 43,000달러, 출생 시 기대 연령은 약 83.2세입니다. 한국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기대 수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에서 한국보다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는 스페인과 일본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건강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모두 높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의사 수가 너무 적어서 의사들이 지나친 지대를 누리고 의료 서비스 생산의 높은 노동 비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이 높은 경우에 이는 가계에 지나친 의료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비교 가능한 의료 서비스 가격 지표는 없지만 의료비 지출액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2018년 또는 최근 연도에 1인당 의료비 연간 지출액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2020년 1인당 3,500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의료비 지출이 가장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가장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한국의 1인당 의료 서비스 소비량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 서비스 가격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 밀도는 한국과 비슷하고 의료 서비스 공급량은 한국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의사 밀도가 낮은 편이지만 의료 서비스 소비량과 건강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할 때 의사 밀도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투입 요소가 아닌 산출을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의료 접근성 또는 건강 수준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의사 부족 국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림은 의사 부족 국가를 나타냅니다. 한국, 일본, 미국뿐 아니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에 불과한 중국도 의사 부족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의 지역별 격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